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입니다. 지난 1강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이 하단에 QR코드로 저희 노란톡 입장하는 게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더 주식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평생 써먹는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 기법이라는 거 좋아하시죠? 내가 한 번 배워서 평생토록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드려보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A와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키도 175cm 똑같고요. 몸무게도 70kg으로 동일한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요. 팔과 다리의 길이도 다를 겁니다. 머리의 형태도 다를 것이고, 얼굴의 생김새도 다를 것이고, 생각도 다를 것이고, 팔이 더 두꺼운 사람, 팔이 더 얇은 사람, 또는 발목이 두꺼운 사람, 발목이 얇은 사람, 허리가 더 두꺼운 사람, 허리가 얇은 사람, 배가 나온 사람, 배가 나오지 않는 사람, 키와 몸무게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이라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이 생겼죠. 무슨 뜻이냐면, 종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요. 캔들이라는 기준으로 똑같이 바라봅니다. RSI,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종목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종목을 같은 지표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 하나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종목을 바라볼 때 매매 기법이라는 같은 걸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나에게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수업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김태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쁩니까? 미인이신가요? 좋습니다. 다음, 한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이라는 분이 있고요. 김희선, 송혜교, 여러 연예인분들이 있네요. 자, 이분들 미인이신가요? 미인이신가요? 예쁜가요? 그럼 저분은 어떻습니까? 다 예쁘게 생기셨죠?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 예쁜데요. 코가 다르고요.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요. 눈썹 모양이 다르고요. 헤어스타일이 다르고요. 입 모양이 다르고요. 이목구비의 구조가 다릅니다. 다 다르게 생겼죠. 예쁜데 다르게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목을 바라보는 기준이 누군가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예뻐. 그런데 다들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바꿔 말해서 정해져 있는 매매 기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성향, 스타일, 성격, 성질 모두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이번에는 남자 연예인분들이 나오셨네요. 강동원, 고수, 차은우, 현빈, 원빈, 이분들 어떻습니까? 저처럼 잘생겼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이분들도 역시나 다 잘생기셨는데요. 다 다르게 생겼네요. 희한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잘생겼어, 예쁘구나 라고 하더라도 내 기준에 맞춰서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기준, 즉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가 예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야죠. 이게 예쁜 게 아니라 내 기준에 예뻐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는 원빈이라는 분이 잘생겼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송혜교라는 분이 이상형일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주식에는 인프라라는 게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에는 강남이라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강남 부동산은 끊임없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끊임없는 상승의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의 루트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비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인프라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인프라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인프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에 속하는 종목이라면 강남 인프라처럼 주식 인프라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조건 한번 읊어봅시다. 비싼 가격대에서 대단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강남 부동산처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식시장의 상장 이후 5년 이상의 숙성기간, 즉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는다 또는 사골을 끓입니다. 이 사골이 한 10분 끓여서 사골이 됩니까? 안 되죠. 푹 고안해야 되는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한 국물이 나오는 사골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간장, 쌈장 또는 뭐 콩비지 이런 걸 만든다고 치면 그게 1분, 5분, 10분, 1시간 만에 뚝딱 나옵니까? 아니죠. 숙성시키는 기간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진한 맛이 우러납니다. 왜요? 숙성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폭발적인 수요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70% 이상 급등하는 전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강남 부동산처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상한가 2번 이상 상승한 것처럼 강력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봐. 이렇게 표현드렸죠. 네 번째, 역사적 최고가 직전이거나 갱신 중이어라. 자,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이다라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다. 전례 없는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이 네 번째 역시 속해야만 강남 부동산 같은 인프라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진 종목들을 보면 이거 강남 부동산이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싸게 사야 된다라고 표현드렸죠. 자, 다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가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고가를 만나면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생할 가격 또는 고생한 가격 또는 고생시키는 가격, 그게 바로 고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야 됩니까? 싸게 사야죠. 자, 샘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야 된다. 폭발적인 수요가 이렇게 있죠. 두 번째, 숙성된 기간이 필요하다. 숙성된 기간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라. 상한가 2번 이상 상승한 것과 같은 강력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봐.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역사적이어라. 이 종목은 여러분이 이제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원장님, 1번, 3번, 4번은 되는데요. 2번이 좀 부족한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린다고 칩시다. 공법이 있어요. 높은 건물을 올리는데 이게 지금 건물에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공법은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부실시공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 안 된다. 건물을 지었는데요. 전기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그냥 암흑과 같은 건물이 되겠죠. 건물을 높이 지었는데요. 내진 설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속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면서 네 가지 조건을 보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실 텐데요. 샘플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는지를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수차례 돌려보시면서 다시 보기도 보시고요. 다시 찾아보시면서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요. 샘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샘플 종목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 이렇게 된 종목들은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익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샘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종목은 와, 지난 한 해 어마어마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히젠이라는 종목의 2020년 3월 10일자를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불러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쭉 기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칸에 1년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저 앞에를 대략 6개월로 치고요. 지금 이 남아있는 기간 보이시죠? 여기를 6개월로 쳐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은 10년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죠? 두 번째 조건이 숙성기간 5년 이상이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10년이라는 기간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들어맞는 종목이구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러잖아요. 선생님, 저 받아쓰기 이렇게 했는데요. 제 거 채점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1번, 2번, 3번, 4번을 놓고요. 스스로 채점을 하세요. 이 종목은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맞았어. 아, 이거 3번 틀렸어. 패스. 됐죠? 자, 2번 들어맞았네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폭발적인 수요였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자, 폭발적인 수요 어딨나요? 어딨나?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에 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6년, 17년, 18년 어딨나? 와, 여기 보세요. 2020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죠? 어디서? 비싼 곳에서. 비싼 곳이잖아요. 비싼 곳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는 비싼 곳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첫 번째도 역시나 들어맞는구나. 두 번째도 맞았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만 맞으면 되겠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수요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70% 이상 급등했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라. 지금 차트가 확대되어 있으니까 이건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녀석이 어디여라? 역사적인 가격이여라. 지금껏 없었던 가격이여라. 혹은 갱신 중이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의 가장 비쌌던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여기였습니다. 날짜를 보면 2015년 7월 22일이 가장 비쌌던 가격이었네요. 자, 그 가격대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최고가 직전이거나 갱신 중이어라. 얘 어때요? 직전이네요. 들어맞았죠? 마지막 세 번째, 폭발적 수요의 하단부 그곳을 기준으로 폭발적 수요의 하단부 그곳을 기준으로 70% 이상 급등했어라. 대략적으로 보면 가격이 지금 3만원 선이니까요. 3, 7에 21, 5만 1,000원 이상 정도라면 70% 이상 급등했던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쭉 해서 7만 원을 갔습니다. 무려 150%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70% 이상 급등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5만 1,000원을 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51,000원을 가게 된다면 이 종목의 역사적인 가격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렇다면 역사적인 가격을 갱신하거나 또는 최고가 직전이어야 하는데 51,000원은 직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어때요? 역사적 최고가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비싸게 사라? 땡. 비싸게 사면 뭐 한다? 고생한다. 고생 안 해야죠. 보겠습니다. 와, 비쌌는데 좀 싸졌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7만 원에 산 것도 아닌데요 6만 5천 원에 산 것도 아니고요 6만 원에 산 것도 아니에요. 저는 5만 5천 원에도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곳에 산 사람들보다는 싸게 사는 거잖아요. 훨씬 유리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빌딩 한 채가 경매로 나왔어요. 시세가 100억짜리다 라고 할 때 이 100억짜리 건물이 한번 유찰이 됩니다. 유찰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할인이 되죠. 우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유찰 한번 될 때마다 프로테이지로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10억씩 내려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유찰 1에 90억, 또 유찰돼서 80억, 70억, 60억 이렇게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건물의 가치, 건물의 외형, 건물의 장소, 건물은 그대로인데요. 가격만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가격이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점점 타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네, 종목은 그대로잖아요.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강남 부동산 같은 그런 인프라를 가진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해지면 어디까지 내려가지? 무서워. 이게 아니라고요. 강남 부동산 같은 그런 인프라를 가진 주식인데 와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네. 난 여기 산 거 아닌데.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어라? 3일 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네요. 자, 4일까지 한번 넘겨봅시다. 어때요? 여러분이 매수하는 타점은 고가가 아니에요. 비싼 곳이 아닙니다. 싸질 때. 어떤 종목을 싸질 때? 주식 인프라가 좋은 종목을 싸질 때. 왜? 인프라가 좋으니까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싸게 사야죠. 왜 비싸게 삽니까? 인프라가 좋으니까 싸게 사야죠. 자, 그래서 와, 나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난 여기 샀어. 오예. 저 사람들보다 나는 2만 원이나 싸게 산다. 아싸.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인프라가 좋으니까요. 됐죠? 인프라가 어느 것 하나 빠진다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라에 다 속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단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보, 우리 집을 산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옆에 청사가 들어오는데 관공서 들어오는데 대기업 하나 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집값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5%나 뛰었어. 우리 매도하자. 여러분 집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은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인프라가 좋은 종목을 그냥 나는 싸게 샀을 뿐이야. 너는 강남 부동산 같은 종목이니까 주식 인프라가 좋은 놈이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샀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싸게 샀으니까 그냥 싸니까 샀어. 이렇게. 왜? 인프라가 좋으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이 매입한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이 종목을 바라봤었던 시점이 여기. 나는 비싸게 안 살 거야. 인프라 좋아. 좋은 건 맞아. 그런데 나는 싸게 사고 싶어. 왜? 그게 투자잖아요. 와, 기다렸더니 싸졌네. 그래서 전요 그냥요 원장님 5만 원이 오길래 그냥 저는 샀는데요.
뭐 나는 5만 원에 사서 저 사람들보다 2만 원 싸게 샀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달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3개월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6개월 그냥 1년 가져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5만 원에 사가지고요, 그냥 10만 원 가길래 그냥 매도를 눌렀어요. 그래서 저 운 좋게 공부했더니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샘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고요. 지난해입니다. 2020년도 10월 22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조건 이제 다다다다다다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줄임말 쓰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폭발적인 수요잖아요. 폭수. 두 번째, 숙성기간이잖아요. 숙기. 세 번째, 대단한 수요잖아요. 대수. 그 다음 네 번째, 자, 대수하지 말고 70%라고 합시다. 그 다음 네 번째,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싫어하시죠? 역사. 폭수, 숙기, 70% 역사. 폭발적인 수요. 어디 있습니까? 폭발적인 수요가. 어디 있나요? 과거에 있나요? 과거에 있나요? 없네요, 없네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폭발적인 수요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보이시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아무리 덤비려고 해도요, 이 수요에 비하면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숙성기간 몇 년 됐나요? 2020년 1, 2, 3, 4, 5, 6, 7, 8, 9, 10, 11년. 숙성기간이 11년짜리. 자, 그렇다면 폭발적인 수요도 맞고요, 숙성기간도 맞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는 가장 비싼 가격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수요, 숙성기간. 자, 다음 70% 이상 급등. 폭발적인 수요. 자, 폭발적인 수요가 대략 이쯤일 겁니다. 7,000원 선이네요. 그렇다면 7, 7에 49니까 대략 12,000원 정도 상승을 해야 70%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얼마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14,000원까지. 대략 100% 정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70% 이상 급등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3번도 맞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만 부합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거 최나인 원장이 이야기한 그거네? 야, 내가 제대로 강남부동산 찾았네?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역사적이어라. 자, 지금 가격이 어때요? 여기가 역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역사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역사적인가요? 아니네요. 역사적인 가격을 갱신하거나 직전이어라. 어때요? 갱신했네요. 그렇다면 네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뭐라고 바라보면 된다? 와, 강남부동산, 주식인프라 모두 다 좋은 종목이야. 나는 이제 제발 한 번만 내려와 주라. 제발 내려와다오. 기도하면 되는 종목이에요. 됐나요? 이런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다? 제발 내려와다오. 남들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와, 역사적이다. 얘 52주 신고가다. 어디까지 갈까? 야, 2만 원 가자. 15,000원 가자. 돌파하자. 이럴 건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제발 내려와라. 제발 내려와다오. 내가 종교는 없지만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예? 제발 내려와다오 하셔야 된다고요.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내려와라. 나는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려와다오.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네요. 어떻게? 시원하게. 자, 보세요. 여러분이 14,000원에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13,000원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12,000원에 산 것도 아니고요, 11,000원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보다 똑같은 건물을 더 싸게 샀네. 맞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가치는 그대로고요. 종목 이름 그대로예요. 그런데 싸게 산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가전을 홈쇼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가전 매장을 갔는데요. 안마의자를 봐요. 마음에 든 안마의자가 500만 원이에요. 아우 500만 원 이거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몇 개월 할부로 끊어야 되나 하셨는데요. 이 안마의자가 홈쇼핑에 딱 나오는데 여러분 자 저희 어디에서만 하는 겁니다. 450만 원 36개월 무이자 할부고요. 페이백으로 만약에 일시불 결제할 경우에 30만 원 할인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발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발 마사지기도 또 서비스로 드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해서 사시잖아요. 원래 나는 500만 원에도 사마라 고민했는데 똑같은 게 450만 원에 여기다가 서비스 상품도 하나 껴주고 일시불 하면 뭐 페이백도 해준다 그러고 무이자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막 다 해주네. 그러면 물건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내려갔네. 매수하시죠? 사시잖아요. 똑같다고요. 물건 그대로예요. 가격만 내려온 거예요. 인프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인프라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냐 안 좋냐 따지는 거잖아요.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쌀 때 사면 되는 거라고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 산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샀어. 최나영 원장이 주식을 바라볼 때 부동산처럼 그냥 이거는 강남 부동산이네. 그럼 나는 쌀 때 사야지 하고 그냥 쌀 때 샀어. 친구 딱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야, 너 요즘 주식 좀 어때? 나 저기 팍스집에서 최나인의 주식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 최나인 원장이 수업 하나 하는 거 열심히 들어가지고 강남 부동산 같은 거 있대. 그래서 나 그거 하나 발굴했잖아. 그걸 그냥 지금 사서 가만히 놔뒀어. 종목이 뭐야? 친구가 물어보죠. 에이 안 가르쳐주지. 너도 나처럼 공부해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싸게 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해볼게요. 최나영 원장님, 저는요 강남 부동산 같은 종목인데요. 그냥 여기 산 거 아니잖아요. 저 그냥 싸니까 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지 봅시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오라. 저는요 그냥요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이어 가지고요 그냥요 싸니까 그냥 한번 사봤는데요. 강남 부동산이니까 저는 한 1년 무돈을 생각하고 그냥 샀거든요. 아이 뭐 강남 부동산인데. 그런데요 지가요 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요 저 원장님 말 듣고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요 10,000원 오길래 그냥 사서 가만히 놔뒀는데요. 아니 지가 알아서 막 20,000원 25,000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초보라서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거 모르니까요 그냥 수익이 많이 나길래 그냥 25,000원에 그냥 매도 눌렀어요. 그랬는데요 30,000원까지 가서 아쉬워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공부하셨으니까 먹으신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셨는데 공부한 성과가 나오신 거잖아요. 남들은 3%, 5%, 10% 먹으려고 용 쓰고 있는데 공부하셔가지고 3만 원에 못 팔면 어떻습니까? 잃지 않았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요 여러 유형의 종목들을 과거로 쭉 보세요. 그리고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착착착착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그렇게 대입을 해서 강남 부동산 같은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탄생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같은 좋은 인프라를 가진 주식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요? 주식창은요 오늘만 열립니까? 내일부터 이제 안 열리나요? 아니요. 한 달 뒤에도 열리고요 1년 뒤에도 열리고요 5년 뒤에도 열릴 거고요 10년 뒤에도 열릴 거예요. 전쟁만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식장은 열립니다. 그런데 나만 급해요. 나 급해. 왜 이렇게 급합니까? 급할 필요가 없어요. 차분히 천천히 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1등만 알아주죠.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2등이었던 선수는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어요. 왜? 개그맨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등만 뭐 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잖아요. 100m 달리기는 1등만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마라톤을 뛴대요. 42.19km를 달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마라톤 완주했어? 대박. 마라톤이라는 장기 레이스는 단기와 다르게 완주 자체를 박수받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완주만 하면 박수 받는다니까요.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완주가 목표잖아요. 네, 그럼 공부하셔야죠. 이해되셨죠? 주식 인프라 좋은 애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발굴해서 수익 많이 가져가세요. 자, 샘플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화제를 조금 전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흑자를 이기는 적자기업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식을 적금처럼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한번 드려본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떤 주식을 적금처럼 샀어요.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을 여러분들은 매입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나 이 기업 압니다 하시는 분은 네, 손 들어도 제가 보이진 않지만 본 걸로 칠게요. 자, 미도파, 거평, 혜택, 대우, 기아, STX, 혹시 이런 회사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적금처럼 사가지고 20년 동안 2억 4천을 어떤 종목을 샀는데요. 하필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을 여러분이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이 2억 4천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억 4천을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쪼개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2억 4천만 원어치를 샀는데요. 그거를 무려 20년을 했는데요. 그 종목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시간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스트레스 받아. 건강도 잃어요. 과연 이게 무조건 올바른 투자일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가 흑자를 이기는 적자 기업인데요.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 종목은 흑자 기업이고요. B 종목은 적자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한번 깨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시가총액이 뭡니까? 시가다. 우리가 킹크랩, 대게, 대하 이런 것들 시가라고 하죠.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 시가. 됐죠? 시가,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의 총액이 필요한 금액. 이 주식을 전부 다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000억짜리. 예, 똑같아요. 기준이.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지는 금액, 매출이 1000억. 그 다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먹는 이윤이 얼마? 100억. 바꿔 말하면 영업이익이 얘는 10%짜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 50억. 바꿔 말해서 돈 열심히 버는데요. 돈 까먹는 회사예요. 적자 회사죠? 네. 얘는 100억을 열심히 일하면 벌고 있고요. 얘는 일하면 일할수록
까먹는 회사, 이런 회사를 우리는 적자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주다. 그것도 어떤 주주? 큰 대주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분율이 10%.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이 회사의 총액 중에 몇 프로?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꿔 말해 주식으로 100억 원어치를 가진 자산가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1%.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A라는 회사는 열심히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회사 올해 100억 벌었어. 예. 그래서 이제 주주들에게 우리 주주님들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배당금. 그죠? 보통 그냥 좀 많이 준다 하면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5% 배당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배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얼마일까요?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 배당될 것 같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회사에 지분을 10% 가지고 있어서 10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배당을 받게 될 텐데요. 배당률이 5%라면 영업이익에서 5%를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그러면 총 배당 금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지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이 5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왜? 10%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억 중에 10%인 5천만 원이 여러분에게 가는 배당금이에요. 자,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00억을 투자해서 받는 배당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그렇다면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배당 받는 금액이 얼마? 1년 네 500만 원. 됐죠? 그 다음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배당금이 50만 원일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배당금이 얼마? 5만 원. 자, 이렇게 보면 액수가 커요, 작아요? 느껴지시죠? 얼마나 작은지. 1000만 원 투자해서 5% 수익이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얼마? 5만 원.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얘는 배당 수익률이 0.5%밖에 안 되네요. 에? 0.5%?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B의 사례입니다. 반대의 케이스로 똑같은 시총에 똑같은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래서 배당 줄 게 없어요, 회사가. 아, 우리 회사 흑자 전환해야 되는데 맨날 적자만 보고 있네. 배당을 어떻게 해줍니까? 돈을 못 버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요,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상장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흑자입니까? 아니요. 적자 회사도 수두룩 빽빽이죠. 그런데 그런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기 제가 계산을 해드렸죠? 이대로라면 이 회사에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받는 배당금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런데 적자 회사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 가지고 있었더니 이것 봐라. 뭐 한대요. 뭐 해가지고 뭐 특허해서 뭐 한대. 갑자기 상한가에 갔어요. 30%. 그럼 얼마 수익이에요?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 내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우량한 기업에 너 설마 그 회사 망하겠니? 야, 주식 내려가도 괜찮아. 배당 받으면 돼. 배당 받으면 돼. 주식 내려가고 있는데 배당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요. 100억 넣어가지고 5천만 원 배당 받을 바에 100억 넣어가지고 5천만 원 배당 받을 바에 건물 사는 게 더 나아요. 수익률을 보면.
적자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보고 적자 회사에 투자할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흑자가 있고 적자가 있네요. 뭐 한대 라고 해가지고 이 두 종목이 다 한 테마에 엮였어요. 우리 왜 전기차, 뭐 배터리, 폐배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테마에 예를 들면 둘 다 엮였어요. 흑자회사는 흑자인데 계속 흑자 내겠네 라는 거하고, 와, 이 회사 적자인데 이제 흑자 전환 하겠네 라는 거하고 뭐가 더 와닿는 게 큽니까? 저는 흑자가 계속 흑자 보는 것보다 적자였다가 흑자 보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평균을 항상 90점을 맞는 사람이에요. 시험 보면 항상 평균 90점, 92점, 89점, 93점, 95점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평균이 막 49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이 이제 막 70, 80, 90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 뭐가 더 뛰어나 보입니까? 원래 평균 90점 항상 맞던 사람이 뛰어나 보입니까?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지는 게 뛰어나 보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 거라고요. 적자에 투자하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적자에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우리 최나연의 G스쿨 이 수업 과정을 전부 다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바꿔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조건 흑자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자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냥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종양방치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로 투자를 합니다. 머리, 심장, 손가락. 머리는 알아요. 아, 이거 잘못됐는데. 아,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 심장은 두근두근. 아, 나 많이 샀는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가락이 근데 못 눌러요. 아,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 손가락이. 그럴 때 제가 이런 표현 했습니다. 손가락 왜 달고 있어요? 에? 얘 때문에 내 손실이 커졌네? 이?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종양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면요. 여러분이 날개 죽지 뭐가 막 만져져. 이거 뭐지? 뭔가 불쾌하네. 뭔가 불편하네. 자,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좀 커졌어요. 이거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이거 좀 그러네. 시간이 또 지났어요. 이제 막 불편해요. 움직이는 게. 걸리적거려. 불편해. 아파. 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처음에 갔으면 이거는 자, 종양이에요. 이게 이제 커지면 뭐가 되냐면 악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커지면요 암이 되는 거예요. 암. 됐죠? 그리고 조직검사에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2기, 3기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종양일 때 잘라내버렸으면 돈 조금 들어요. 회복 금방 합니다. 시간 조금만 들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면 나중에 2기, 3기 암이 돼버리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건강 회복하는 데 시간 걸리죠. 돈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잃죠. 건강도 잃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2%인 종목을 잘라버리면 아파! 하고 끝나요. 돈 조금만 잃으면 돼요. 정신건강? 아파, 짜증나. 끝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0%인 종목을 자르려고 해봐요. 돈도 많이 잃죠. 그 종목 마이너스 40% 될 때까지 들고 있었던 시간도 날려버리죠. 이 종목을 날리면서 정신건강도 피폐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종양일 때 좀 대처 좀 하시고 대응 좀 하시고 판단 좀 하시고 제발 좀 하세요.
왜 종양이 악성이 돼서 암이 돼가지고 2기, 3기 판정 받을 때까지 놔둡니까?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실 거예요. 원장님, 종양하고 암하고 있는데요. 그 종양이 암 되기 전에 또는 암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이해되셨죠? 종양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최나인의 주식스쿨 이 하단에 보면요. 아마 QR코드 그리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이었습니다.